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에서 어떤 글자가 이 사람을 구해주고 있는지, 예, 그거를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소위 하는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거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사주에 어떤 글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겠는가를, 그게 이제 용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주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역학이라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도 실제는 상담을 할 때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백발백중한다. 예. 역학은 백발백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어떤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사주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사주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다못해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사주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왜 사주를 막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사주를 막 마치 내가 그 집에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뻥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말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학 같은 걸 상담할 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신기가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직감으로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역학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2시간이 한 단위야. 2시간이 한 운명. 그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 수많은 변수가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3시 30분에 태어난 사람과, 그죠? 5시 29분, 예, 59초, 이게 똑같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단위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역학에서 중요한 거, 이 사람 태어난 땅도 봐요.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는데 남쪽에서 태어났느냐, 북쪽에서 태어났느냐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동네가 뭔가도 다르고. 그래서 예전에 이지암 선생님이 이렇게 사주를 볼 때는 풍수까지 다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집안의 내력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안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사주가 이렇게 막 차가울 때 이 사람의 주변에 부모나 형제가 화기가 있나 없나. 예. 그것도 사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마가 화기운이고 아버지가 수기운이야. 그래서 이게 엄마가 화기운이 굉장히 세고 아버지가 수기운이 굉장히 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식은 잘 태어나요. 왜냐면 불과 물이 섞이니까 자식은 괜찮게 태어나. 근데 두 사람은 완전히 그게 극과 극의 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물이 도움 주고, 내가 물이라서 불이 도움 주고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물과 불이 둘 다 강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둘 다 부딪혀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만약에 자식의 목기가 강한 애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화합이 돼요. 실제로 이런 사주도 있어요. 실제로 사주를 딱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집안, 그러니까 그 같은 가족 사주 보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부 사이가 좋아졌죠. 그러면 맞아요. 태어나기 전에 굉장히 싸웠는데, 왜? 수생목 목생화가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제가 하느냐? 사주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그냥 이렇게 딱 봐서 쳐! 이렇게 척 봐서 쳐! 이런 거는 1초 만에 보는 방법도 있어요, 사주는. 그거는 그냥 상담용이야. 그냥 상담용.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뭐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내가 이제 길에서 뭐 사주 본다든지 아니면 뭐 1년 신수 보면서 지나가면서 재미로 보는 거는 1초 만에 보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 가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책임지고, 이 사람의 어떤 운세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주치의가 있듯이 역학도 주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집안의 운명을 다 와서 얘기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럴 것인가 해서 모든 거를 관장하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 사주에 깊은 곳까지 다 파고들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수, 뭐 이렇게 나의 이제 이렇게 뭐랄까, 내가 모든 거를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고객이 생겨요. 그래서 하면 진짜 떠돌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면 계속 내가 장소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학은 조금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는, 한 사람의 가족을 전체를 내가 볼 정도로 어떤 신임을 얻으려면 사주를 깊이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보면, 얼핏 딱 보면 이 사주가, 예, 겨울에, 예, 그죠?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어. 그럼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금수삼각격이잖아. 그죠? 금수삼각격 무조건 화 필요하잖아요. 예. 금수삼각격은 화가 없으면 얘가 마치 이게 금인데 물이 있는데 이게 불이 없어. 그러면 얼었어. 얼었으니 어떻게 나를 닦아. 근데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이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물로 세척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로 세척해야 되는데 얼어 있으면 어떻게 세척을 하냐고. 그래서 금수삼각격은 무조건 화용신이 첫 번째예요. 화용신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주를 봤을 때 과연 화가 있는가를 보기 전에 여기 이제 뭐가 올라왔느냐, 이렇게 개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개수가 올라왔는데 얘가 그 신금이 좋아하는 거는 임수라고. 근데 개수가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개수가 올라오면 한쪽만 깨끗하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깨끗하고 다른 쪽은 습하다. 이 얘기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다. 한쪽은 남복이 깨끗해 보이지만 뒤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물을 세척을 했으니까 깨끗해 보이고 빛나 보이지만 다른 한쪽은 습해.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뭔가 자기 인생에선 습한 구석이 많다. 어두운 구석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통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씻은 것 같지만 하늘에 비로 씻었으니 한쪽은 씻어지는데 한쪽은 어두워. 그럼 남이 볼 때는 씻은 모습이지만 뒤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어두운 모습이다. 그거는 어두우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이 모르는 슬픔이 있다. 남은 모르는 아픔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반드시 뭐 이중인격자다. 남보기에 깨끗한 척하고 더럽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보기에는 물로 닦았지만 한쪽이 닦였으니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뒤에 힘듦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가 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신에 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게 겨울의 물인데 지금 위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비가 겨울에 비가 이렇게 많으면 눈보라잖아요. 눈보라가 내리는 거죠. 왜? 겨울에 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치 눈보라가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꽁꽁 얼은데 거기에다가 이게 눈보라가 왜 눈보라느냐? 요 개수가 겨울의 개수는 눈이 되잖아요. 겨울의 개수는 눈이 되는데 눈이 뿌리가 있어. 힘이 세.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하나와 한없이 온다는 얘기야. 눈이 한없이 오니까 뭐예요? 겨울에 추운데 눈이 한없이 오니까 굉장히 눈보라가 쌩쌩 날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한구하잖아요. 한구한데 다만 이 사주에서 한구한테 하나의 희망을 보자면 항상 얘기지만 이게 무토하고 간목이라는 거지.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무토하고 간목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겨울에 한보라지만 자월하고 해월은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게 자월이 아니니 그러니까 먹고는 살겠다. 눈보라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것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사람 사주에서 뭐가 딱 이게 포인트가 이제 되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응? 이게. 그죠? 이렇게. 이 사람 사주에 보면은요. 요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전체를 아니까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죠. 그죠? 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마치 화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되게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보라가 치날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추워. 그죠? 그러니까 화도 없어. 이걸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술이 딱 있는 거예요. 응? 자, 무술이 있으니까 이 무술이 어떻게 이 수분을 막아주는 거죠. 무술이. 또 술 중에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 중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무술이 이걸 딱 막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무술이 막아주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무술이 돼서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아시죠? 여기에서 이게 해수가 뿌리 내리고 있고 여기는 술토가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하고 얘하고 요렇게 기둥을 두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툼한 흙을 쌓아서 눈보라를 여기서 막아주는 거예요. 요 눈보라를. 그런데 요 눈보라를 막아주는데 다행히 얘가 이게 거꾸로 됐네. 다행히 무토가 여기에 뿌리가 있다고. 그죠? 뿌리가 있으니까 얘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얘가 뿌리가 없었으면 얘가 이렇게 이게 무게가 합의됐을 때 수가 힘이 세니까 오히려 무토가 무너지겠죠. 근데 요거 다행히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서 요걸 딱 막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요거를 통변을 할 수가 있냐면 요 사주에 이렇게 눈보라가 치고 있는 거를 토양에 막아줬으니 이게 어디에 있어? 연자리에 있죠. 조상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어? 예, 조상이 눈보라를 막아주는 조상이죠. 그럼 이 사람은 용신의 조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여기서 차가운 걸 다 막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막아주고 있는 이거를 지금 누가 망가뜨리고 있느냐? 네? 얘가 합을 해버렸잖아요. 네? 요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합을 하면서 요게 여기서는 무게가 무토가 이것을 합을 하는 형국에서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잡아버린 거야. 초년은. 여기서 토국수 하면서. 근데 여기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요 세력이, 금수의 세력이 세지죠. 금수의 세력이 세지니까 얘가 얘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요 사주를 봤을 때 요것만 우선, 여기서는 화가 없고, 요렇게 진토, 임수다, 요거를 보고, 이렇게. 우선 보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주 원국부터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운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원국에 이미 이 사람의 운명이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게 물이 많죠. 근데 여기 토가 있어서 이걸 막아줬어요. 초년에는 연월일시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 자, 여기서 막아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더 많아지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얘를 끌고 갔는데 물을 막아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뚝이 무너지잖아.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뚝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끝에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게 진토는요. 요게 이 진토가 옆에 수가 없었으면 이 진토도 어쨌든 이게 무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사주는요. 요 밑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수죠. 그죠? 그럼 이게 전부 다 수잖아요. 예? 그럼 이 진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토가 수의 고잖아요. 이 물이 다 빨려 들어가죠. 물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뚝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주는 또 어떻게 이게 나타나냐면 원래는 이 사주가 여기에 물이 있고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에 묘고가 있으니까 수분이 가득하죠. 근데 이게 수가 다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응? 수가 위로. 그럼 이게 뭐를 뜻하겠어요? 뭐를 뜻해요? 이 말이? 뭐를 뜻해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죠. 여기의 수는 얘가 막아줄 거라도 있었다고. 여기는요 막아줄 애가 없잖아. 응? 막아줄 애가 없으면서 겨울에 이 수가 위로 확 올라왔죠. 그럼 겨울에 추위가 위로 확 올라오는 형국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사주 원국을 딱 보면 요거는 이 사람은 자기 사주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분이야.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사주가 어떻다라는 거를 인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년이 너무 힘들어요. 응? 말년이 너무 힘들어. 이게 초년에는 토가 수를 막아줬지만, 자, 여기서는요, 이게 완전히 물이 확 쓸어요. 그럼 이게는 어떤 것에 해당을 하냐면, 요 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사람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이게 물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주가 말년의 운에서 하다못해 요렇게라도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라도. 그죠? 그러면 예. 여기 예. 자. 만약에 그림을 요렇게라도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자, 여기서 물이 있는데 뭔가 양옆에서 좀 막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죠? 여기서 물이 쫙 들어와서 얘가 수분이 돼도 위에서 흙이 막아주는 느낌이 들죠. 좀 안정돼 보이지 않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다못해 여기에 막 병화라도 이렇게 있었으면, 그죠? 여기서 이것이 사주 원국이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의 사주는 지금 이 사주 원국 자체가 말년에 잘못하면 모든 거 다 날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에서 이것이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제가 그러긴 한데, 만약에 내 사주가 어떤 재물이나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주라면 운에서 아무리 잘못만 나도 내가 완전히 재산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사주는 어떠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사주에서. 초년에는 흙이 물을 막아줘서 초년에는 그래도 견딘다. 그런데 말년에 물이 나타나서 다 쓸어버린다. 응? 왜? 다 얼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한기가 몰아쳐. 그런데 이게 상관에 해당되거든요. 예? 시상관. 자, 그런데 요게 이 사람이 시상관이라서 말년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 다 날아가고, 말년에 자식도 없고, 말년에 부인도 없고, 그야말로 외롭고 힘든 그런 운명이 된다. 예? 예. 이게 이 사람의 사주 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거를 이 사람이 알고 있으면 내가 말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사주에서 운에서 쫙 보면 임묘진 사오미가 딱 들어왔다고, 당신 사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무슨 생각하면 내가 운 좋은 사람이니까 나 괜찮으니까 나 끝까지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다 털려요. 이분 사주는. 그래서 이분 사주는 사주 원국에서 어떠한 암시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을 잘 만났을 때는 잘 나갈 수 있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상관이 딱 끼면서 완전히 이것이, 이때는요 이 금이 물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요 금이 물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얘를 얼려버리는 거예요. 씻어주는 물이 아니라. 그런데 요게 상관이래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해월에 태어나지 않고요, 예? 병월에 태어났다. 예? 예, 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 이렇게 태어났어요. 병월에 태어났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거 갖고 보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응? 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주가 화기가 있고 토가 있고, 이게 지금 금이 못 씻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 시상관이야, 똑같이. 근데 싹 씻어줬죠.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사주의 형국이면은 시상관으로 인해서 좋죠. 그러면 말년에 뭔가 본인이 아이디어나 말년에 직접 본인이 그 돈을 가지지 않고 투자를 해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산다, 말년에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상관이라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난 것이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 사주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이게 추위잖아. 추운데 위에 얼음이 쫙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가
이 임수가 나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상관이야. 응? 나쁜 역할 할 때 상관은 이것은 사기수라고. 응? 나쁜 역할 할 때. 좋은 역할 할 때는 아이디어야. 응? 그리고 좋은 역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뭔가 생각하고 뭔가 아이디어 내고 직접 활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기술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관이 나쁜 역할 하죠. 그래서 늦게의 상관에서 재물 조심해라.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요게 이 사람의 사주 코드예요. 이 사람 사주는 만약에 늦게에 재산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 사주예요.